1950년부터 51년 2년간 한국과 일본은 식민 청구권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 다만 국제법에선 독일의 사례를 통해 과도한 배상을 통해 궁극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한 바, 배상을 통한 과거 청산에는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과 협정에서 일본의 불법적인 강제징용 및 위안부 등의 문제는 합의되지 못했다. 즉 1910년 한일 합방의 불법성에 대한 해석에 대해 이견이 해결되지 않고 민사상의 문제들만 거론되었던 것이다. 제1조 3억 달러에 해당하는 무상자금 및 2억 달러에 해당하는 유상자금 제공 합의. 제2조 청구권과 관련하여 완결 합의. 이 두 항목의 핵심은 이렇다.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해 불법성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해에 대한 보상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장은 한일 합방은 불법적인 침략 행위였고 그에 따른 진정한 사과와 보상은 끝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본은 완벽한 청구권 보상을 주장하지만 세 가지 이유에서 불완전한 협약이 된 것이다. 첫째, 미개한 조선을 근대화로 이끌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한반도 정세상 미개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들이 자행한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청구권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과 같다. 아울러 민간인들의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 없이 두 정부 간에 정치적인 타결을 했다는 것은 불완전 청구다. 2008년 일본 외부성 내부문건에서도 한일 협정의 의미는 국민재산권에 대한 청구권을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고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도 국회에서 인정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모순적인 행동도 문제가 된다. 미국의 원폭 투하에 대한 자국민들의 국가 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미국을 상대로 개인 청구권은 허용했다는 것이다. 결국 2012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국가가 협정만으로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2018년 대법원은 일본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첫째, 일본의 불법성에 대한 배상. 둘째, 한일 기본 조약은 민사상, 재정상의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불과. 셋째, 1965년 맺어진 조약의 1조와 2조의 불명확성을 위자료를 통해 명확화해야 한다. 즉, 식민지배는 불법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먼저 매듭을 풀어야 할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일본의 무력에 의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위안부 그리고 강제징용에 대해 진정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과를 먼저 받고 보상은 우리 정부가 하는 것도 먼 미래를 위해 나쁘지 않다고 본다. 사람 간 관계도 그렇지 않은가? 신뢰가 없으면 건강한 관계는 기대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건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다. 빨리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말은 공연불이다. 설령 그렇게 나아간다 해도 사상 누각일 뿐이다. 시간이 지나도 반복적으로 정치적 땔감이 될 게 뻔하다.